안녕하세요. 양산 통소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술방장입니다. 오늘은 가오리 해무침을 할 거예요. 겨울에 먹는 음식이거든요. 여름에는 해기 때문에 요 가오리는 반찬을 좀 해갖고서 두고 먹으면 잘 상할 수가 있으니까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지금 가오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오리를 사다가 홍어회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재래시장에 회 전문으로 많이 파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거 갖고 와서 집에서 다 손질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참 좋아요. 횟집에서 제가 가오리 무침을 할 겁니다. 해무침을 양념해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다듬어 주세요 하면은 다듬어 주세요. 횟집에다가 그냥 가오리 해무침 합니다 이러면은 너무 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그냥 회로 먹나 보다 하는데 해무침을 할 때는 약간 도톰하게 쓰는 게 더 맛있어요. 이 가오리를 식초하고 막걸리에 좀 담궈 놓으면은 줄기 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작게 무치면은 요거는 너무 가늘어져서 씹히는 맛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가오리 사실 때 좀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 하면 이렇게 썰어 주십니다. 가오리는 수컷으로 사면 질겨요. 맛도 없고요. 어딘가 모르게 뻣뻣해갖고 냉동식품 같은 느낌 들으니까 암놈으로 주세요, 암컷으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도 썰기 싫으면 그분들은 그러면 좀 두껍게 썰어주세요 하면 다 썰어주세요. 여기 도마에 넣으시고 쓰시는데 요 날개 부분이 있잖아요. 날개를 요렇게 길이로 한번 도막 내고 여기 한번 더 내고 이렇게 내고 나면 여기 자세히 보면 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결대로 썰으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뻑시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끝부분은 얇으니까 좀 두껍게 쓰시고 위에 올라가면 살코기도 많고 뼈도 좀 두꺼워지니까 좀 얇게 쓰시고 옛날에는 우리 잔치가 있고 초상집에 가면은 다 이걸 꼭 했거든요. 이 음식을. 지금은 번거로우니까 안 해요. 굵은 뼈는 한번 가운데 썰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가운데 뼈 부분은 이렇게 이거 좀 얇게 요 부분은 좀 얇게 쓰는 게 좋아요. 머리 부분이 있는데 아주 두꺼운 뼈는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안 그러면 양이 많을 때는 쪄서 드시면 되는데 아니면 모아놨다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방법을 꼭 쓰시면 뼈가 몰랑몰랑해지고 가오리 살찜도 쫀득쫀득해져요. 숙성을 좀 시켜야 되는데 요걸 막걸리 하고요. 식초를 요거는 사과식초인데 저는 소주잔 1개 정도 넣어요. 막걸리를 한 소주잔 4개 정도면 식초는 1컵 정도 저으세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뿌리세요. 요렇게 해갖고 1시간 정도 재워놔요. 이따가 소쿠리에 건져가 요걸 짤 거거든요. 이렇게 재워 놓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재우시면 안 돼요. 뼈가 물렁물렁해져 버려. 그럼 씹히는 맛이 또 너무 순해져 버리니까 뼈가 좀 딱딱하다 싶으면은 1시간 정도 하면 되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이렇게 하나 건져 갖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 먹어보면은 아까보다 뼈가 훨씬 부드러워졌네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건네서 하시면 돼요. 여기 가오리 요거는 좀 얇게 썰었더라고요. 횟집에서. 요거하고 요거는 요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많이 나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는 막걸리 양도 줄이셔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하셔갖고 한 15분만 재워 놓을 거예요. 비린맛도 싹 없어져요. 요거 하시면은. 이거는 얇은 거는 한 15분 정도 하고 굵은 거는 30분에서 한 40분 이렇게 숙성되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가오리를 막걸리하고 식초에다 썰어갖고 이제 재워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야채를 하는데 생야채를 해서 가오리를 무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가오리 무침도 물도 나와버리고 맛도 없어요. 그리고 야채가 꼬들꼬들하지가 않아요. 저는 도라지하고 무하고 당근, 오이가 파란색이 들어가면 오이도 같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요 네 가지를 크기를 비슷하게 썰어갖고 절여 놓을 거예요. 1시간 정도 절여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절여지고 나면은 마른 수건으로 꽉 짜요. 물기를 빼버려요. 쫀득쫀득 하면서 묻혀놨을 때 물도 안 나오고 물도 1시간 정도까지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금방금방 묻힐 수 있는 가오리 초무침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당근이 이 오이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썰 때 이렇게 키를 비슷하게 해서 얇게 썰어 놓으시면 돼요. 소금을 약간 쳐서 1시간 정도 당근을 절여 놓으셔야 돼요. 이걸 이따가 짤 거거든요. 짜면은 묻혔을 때 부실부실 하면서 이렇게 아삭아삭해져요. 모두 이렇게 썰었어요. 제가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소금을 좀 쳐서 1시간 정도 절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 오이같이 굵게 썰으면 무는 진짜 겉돌아요. 맛없어요. 오이는 좀 굵게 쓰시고요. 우리 냉면 먹으러 가면 냉면 김치 나오죠. 그거보다는 약간 두껍게 그렇게 쓰셔갖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절여 놓으세요. 오이는 이렇게 좀 도톰하게 썰으세요. 이렇게 도톰하게. 오이도 여기다 소금을 쳐서 1시간 정도 절여 놓으면은 좀 뭉그러져요. 이렇게 절여 놓으시고 여기 이제 도라지를 좀 손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라지는 쓴맛이 좀 강하거든요. 흐르는 물에다가 속꼬리를 하나 넣고 안에다 넣고 바락바락 문질러서 흐르는 물 여러 번 씻으면 이렇게 돼요. 유난히 좀 쓴맛이 강하니까 찬물에다가 담궈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도라지는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 잘 안 절여져요. 이렇게 절이세요. 이렇게 1시간 정도 보관하면은 절여지거든요. 그러면 1시간 뒤에 짜시면 돼요. 짜고 난 뒤에 이제 양념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 1시간 정도 절이겠습니다. 자, 이제 야채랑 가오리가 1시간 정도 이제 됐거든요. 근데 다 절여질 건 절여지고, 가오리도 이제 막걸리가 배어들어서 식초하고 섞어서 이게 담궈놨잖아요. 요거를 우선 짜야 되기 때문에 양념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물을 좀 재워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이제 재우는 동안 야채부터 먼저 짤게요. 당근을 이렇게 쏟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른 헝겊을 넣고 짜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넣고 무도 또 이렇게 걸러주시고. 당근이 원래 야채 중엔 제일 안 짜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벼주세요. 당근이 좀 뿌득뿌득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빨래 치대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당근이 몰캉몰캉해져요. 쪼글쪼글해진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당근이 아까보다 더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뻑시지 않고. 옛날 음식들은 맛있게 먹으려면 다 손이 많이 가요. 도라지도 여기다 부어주세요. 한줌 빼주면 낫겠죠? 양이 좀 많으니까 여기 좀 넣었다가 이렇게 비틀어요. 이렇게.
도라지도 여기다 넣고 길게 김밥 싸듯이 그렇게 하면 비틀기가 좋아요. 주의할 게 있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간이 세질 수 있으니까 여기 짜기 전에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아요. 잘못하셔 소금을 좀 막 가다 하면 한번 씻어내셔야 돼요. 간이 맞거든요. 겨울 도라지라 그런지 의외로 맛이 되게 좋네요. 달달지근한 맛도 나고. 오이가 좀 짜기가 조금 힘들어요. 항상 해보면 그렇고 오이는 양을 좀 오이는 약간 덜 넣고 해야 돼요. 양이 많으면 잘 안 짜져요. 다른 야채에 비해서 좀 뽀득뽀득해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이 보시면 이렇게 꼬들꼬들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꼬들꼬들해요. 이렇게 잡히는 간격이 다르죠. 물을 이미 먹었으니까 좀 짜주시면 해놓고 다시 또 가오리가 제가 지금 한 개 3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야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오이가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됐죠. 그럼 여기다 접시에 놓고 여기 가오리 제가 채반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얇은 것도 이렇게 채반에다 제가 요걸 한번 짜주셔야 돼요. 얇은 것부터 먼저 살짝 짜야 되니까. 힘줘서 짜버리면 이게 뭉그러지거든요. 씻지 마시고 막걸리 잔재 남아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비틀지만 이렇게 짜주세요. 이 정도로. 요거는 좀 두꺼우니까 힘을 더 줘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좀 굵은 거 약해 굵기보다는 조금 작지만 해는 묻혀 놓으면 식감도 더 좋아요. 이제 양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소스 만드는 법이 있어요. 소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 보면 고추장이 있고요. 마른 고춧가루가 있어요. 마른 고춧가루잖아요. 요거는 요런 걸 양념을 하려면 한 3시간 전에는 미리 해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마른 고춧가루를 버무리면은 좀 뭐랄까 말라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소스가 들어가서 촉촉해지는 게 제일 맛있어요, 원래가.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으시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맛간장을 조금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인 야채 짠 거는 간이 다 돼 있어요. 너무 간이 세면 안 됩니다. 많이 넣지 마시고 맛간장을 조금 넣어 주셔야지 간은 적당히 있어야만 단맛도 내고 신맛도 나고 그렇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배에 발효액이 있으니까 발효액을 쓰면 설탕이 좀 덜 들어가겠죠. 돌배 발효액이 없으시면 집에 생배 있죠. 배를 강판에 갈아 그 물을 약간만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이 양념이 너무 묽어져 버려도 무침에 눅눅해지거든요. 배가 없으시면은 설탕을 쓰셔야 돼요. 흰 설탕을요. 황설탕을 쓰시면 안 돼요. 야채도 아삭거리지 않고 물이 더 납니다. 흰 설탕을 쓰면 좀 덜 아삭거려지고 좀 나요. 마른 고춧가루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스를 쓰는 게 좋아요. 생강 발효액은 저는 있으니까 쓰는데 만일에 생강 발효액이 없으신 분들은 생강을 절구통에 빻으셔갖고요. 헝겊에 꽉 짜서갖고 국물만 넣으세요. 그 생강 덩어리가 들어가면 씹히는 맛이 음식 맛을 배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생강 물만 약간 넣으세요.
신맛을 좀 내줘야 되니까 복숭아 식초는 처음에는 조금 넣으시고 나중에는 더 넣어야 되는 확률도 있어요. 집에 매실이 있으실 거예요. 오래된 매실수를 좋아해요. 금방 된 매실은 쓰시면은 매실 향맛이 너무 진해갖고서 음식 맛을 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된 매실을 쓸수록 좋아요. 더 야채를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특유의 잡냄새도 없애주거든요. 이 정도 양만. 많이는 안 넣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는 여기 이제 마늘을 마른 고춧가루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개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비벼주면 얘가 빨리 풀어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겨자거든요. 겨자를 미리 소스를 묽게 이제 개놓고 여기다가 저는 먼저 개놔요. 항상 그래놓고 음식에 조금씩 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넣으세요. 겨자를. 그러면 겨자 매운맛이 약간 들어가니까 청양고추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장을 넣을 거예요. 기초적인 양념은 다 들어갔으면 지금부터 간을 조금 보세요. 단맛하고 신맛이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약간 새콤하면서도 단맛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이 양념에서. 내가 신맛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식초를 좀 더 넣으시면 돼요. 많이 필요해요. 꿀은 약간만 넣어주시면 안 넣는 것보다 약간 너무 많이 넣지도 말고. 꿀은 특이한 향이기 때문에 조금만 향만. 요거는 흰 설탕인데 요 발효육을 자꾸 첨가하면 이게 너무 양념이 질어져 버리면 이따 야채 무침에서 물이 아무리 잘 짜도 약간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건 흰 설탕 요만큼만 넣을 거예요. 설탕이 안 녹았을 거예요. 좀 더 낮게 저어주셔야 돼요. 한 30초 정도는. 가오리에 간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오리 양념만만 하면 돼요. 야채는 이미 절여져서 간이 돼 있어요. 아까 고춧가루가 생고춧가루잖아요. 이렇게 좀 저어주시면은 풀어지는 게 고춧가루가 빨리 풀어져요. 맛집에 같은 데 가면 양념장을 하루 전날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멀궜는데 그 다음날 가면 좀 더 굳어져 있어요. 고춧가루가 다 잡아먹어서 그렇거든요. 여기다 소금간만 약간만 할게. 소금을 약간 첨가해 주시면 이제 가오리 양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양념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버무려 주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갈 야채를 쪽파 조금 먹을 만큼만 미나리 조금 들어가야 돼요. 미리 묻혀 놓으면 맛이 없어요. 아까 오이 기린 만큼만 쓰세요. 쪽파도 이파리 부분은 안 넣으시는 게 더 나아요. 중간 부분까지만 쓰세요. 미나리도 줄기 다 쓰지 마시고 이파리 부분은 빼시고.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만큼 넣으세요. 그리고 양념을 먼저 좀 담뿍 넣고 묻히세요. 생선에 양념이 먼저 배야 좋거든요. 야채에 먼저 묻어버리면 양채만 건조기 되기 때문에. 양념 좀 넣으시고 미나리하고 쪽파도 같이 섞으시고 좀 진하게 먹고 싶다 싶으면 좀 진하게 양념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통깨를 담고 위에다 뿌리지 마시고 요거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요 그건 30분 넘게 물이 거의 안 나와요. 야채를 거의 다 짰기 때문에 오돌오돌하고 맛도 좋고 그래요.
이 음식은요, 앞으로 오는 명절에 쓰셔도 좋아요. 손님 치르는 분은 좀 준비해놨다 야채를 별도로 놔뒀다가 손님 올 때마다 밥상채를 한 이틀 정도는 써도 되니까 손님 접대용으로 써도 아주 좋아요. 옛날에는 잔치 있는 집, 생일 잔치 이런 데 다 썼거든요. 지금은 손님 많이 간다 안 하는데 횟집에서 가오리를 다 손질해 주기 때문에 굳이 비싼 홍어 갖고 안 해도 홍어 맛을 기분도 내고 가오리는 저렴하거든요. 굉장히 가오리 갖고 무침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어른 때 계시는 분은 막걸리 한 잔 사다 놓으면 아버님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식구끼리 모였을 때 한번 막걸리 한 잔 해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온 식구가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딱 배워보세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두 번씩은 해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